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의 공통점,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즐겨하는 운동 종목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잘 알려진 대로 조깅 그리고 주짓수를 즐겨 하고요. 이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는 크리켓을 즐겨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고등학교 시절에는 선수로 활동을 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영국의 재벌 그룹의 회장이죠. 리처드 브랜슨도 수영, 요가, 달리기 그리고 암벽 등반 등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운동 활동 덕분에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은 더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체육 활동을 하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체육 활동 평균 시간은 일주일에 단 2시간 남짓. 이마저도 그 시간에 자습을 하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데 치중을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지켜보는 게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예속담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이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운동을 아이들에게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움직여 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 입시나 성적? 대학 얘기를 많이 해요. 원하는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8시간, 학원에서 4시간, 집에서 2시간, 14시간? 되게 교실이 감옥 같다. 다 앉아서 그냥 수업만 하다 보니까 뭐랄까 그냥 무능해진 느낌? 더 무기력해지고. 지금 학교 체육 시간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학업에 너무 치여가지고 생동감이 좀 부족해요. 체육 활동을 즐길 시간이 부족해서 흥미도 떨어지지 않나. 절대 선택적인 활동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이라고. 코로나가 체육계 위기였다고 하면 지금은 기회죠. 고등학생들의 체육 활동 이대로 괜찮을까요?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을 위한 2024 고등학교 체육부흥 프로젝트. 체육 수업에 대한 흥미 유발로 참여를 격려하고 운동은 따분하고 힘들다는 학생들의 편견 타파. 그리고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의 차등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운동의 문턱을 낮춰 체육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자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향상되고 몸과 마음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체육 수업의 실현. 모두가 즐겁게 뛰노는 학교 체육 부흥의 움직임을 따라가 볼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식당 앞에는 아주 특별한 활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탁구대와 미니 골프장 그리고 다양한 운동기구들까지. 학교가 아니라 얼핏 보면 스포츠 센터에 온 줄 알겠어요. 대기줄이 점점 길어지자 한 학생이 운동기구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급식을 기다리다 말고 파워업, 자전거 운동을 시작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며 점점 모여드는데요. 의뢰 그래왔다는 듯 운동을 즐기는 아이들.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틈틈 체육 프로젝트라고 해서 틈새 공간, 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주로 이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급식줄을 기다리면서도 이용을 하고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급식은 다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쪽 공간으로 정했습니다. 체육 시간 일주일에 2~3시간 정도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활동이 너무나 부족하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육체 속에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더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의 정규 체육 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 그런데 틈새 체육 활동 공간을 만들자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이 늘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틈틈이 즐기는 운동의 생활화. 이렇게 학업 스트레스가 많을 때 탁구를 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공부에 지쳐 있을 때 친구들과 화합을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에너지도 충전되고 밥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운동량을 늘리기 위한 학교의 노력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사 휴게실로 쓰이던 공간을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어느새 체력 단련에 진심이 된 학생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평범한 고등학생들입니다. 학교 안의 작은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다 보면 온갖 잡념과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다는데요. 와,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체력이 저하되기 쉬운 고3 수험생들도 틈새 시간에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고3인 제가 수험생으로서 제일 힘든 부분이 피로 또는 피로 누적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른 친구들은 외부 헬스장에서 월에 10만 원 이상씩 돈을 내면서 PT를 하거나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무료로 학교에서 헬스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한 체력을 키우려면 우선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곳 학교에서는 건강 상태를 측정해 운동법 코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75점이야. 그리고 코어 안정성이 좀 낮으니까 코어 운동 많이 해야겠지. 스포츠 관련해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운동량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학교에서 건강과 인성을 다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체육교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부분부터 스포츠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계, 최신 기계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올바른 사회인 그리고 사회에 활력이 되는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육활동.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체육부흥의 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10명 중 9명 이상은 하루에 운동을 1시간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 여학생의 운동량은 지구에서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 다니는 여고생들은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급식 빨리 먹고 티볼부들은 나와서 연습합니다. 활발하게 수화도 되는 것 같고 운동도 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재밌습니다. 여자고등학교임에도 교내에는 다양한 스포츠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야구를 변형한 티볼은 쉽고 재미있어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뉴 스포츠라고 합니다. 스포츠에 소극적이었던 여학생들의 변화. 이 모든 건 학업보다 먼저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학교의 의지 덕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체육활동하는 것이 그 체육활동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도 있듯이 점심시간에도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배구라든지 티볼이라든지 학생들이 접하기 쉽게 만든 뉴 스포츠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어렵게 접했던 그런 스포츠도 요즘에는 좀 여학생들도 쉽게 다가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과 후 자, 특별한 운동을 배우기 위해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 밴드. 거기 좀 3, 4, 5 모여봐. 우리 밴드 길이별로 이렇게 좀 사려보죠. 길이가 들쑥날쑥한 밴드를 정리하느라 분주한데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길어. 이거 뭐야? 얘 뭐야? 얘 되게 길어. 아니야. 이게 더 길어. 4개. 뭐야. 대체 무슨 운동을 하려는 거죠? 레슬밴드 여러분 레슬링은 알죠? 학교 체육에서 어떻게 레슬링을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뉴스포츠입니다. 레슬링 협회에서 만들었고요. 격한 몸싸움이 동반되는 레슬링은 전신 근육이 필요한 운동으로 신체 활동량이 많은 종목 중 하나인데요. 레슬밴드는 학생 눈높이에 맞게 기존 레슬링을 변형한 뉴스포츠입니다. 허리와 허벅지, 손목, 팔뚝에 부착한 밴드를 먼저 떼어내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 상체에 달린 이 밴드 하나당 점수가 1점입니다. 몇 점? 1점. 허벅지 2점입니다. 1분 하고요. 30초 휴식하고 1분. 시작!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점수를 내기 시작하는 학생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순식간에 밴드를 떼어내는 동작이 정말 날렵한데요. 경기가 치열해질수록 더욱 불꽃 튀는 승부욕. 이곳 여학생들에게 운동골지란 타이틀은 남의 얘기인 것 같네요. 여고생들에게 레슬밴드를 가르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체 접촉을 좀 많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레슬밴드는 물론 신체 접촉이 없진 않지만 최대한 학생들이 부상 위험이 적게 하고 전신 운동으로서 근력, 지구력, 민첩성을 발달시킵니다. 쉽고 재미있는 뉴스포츠의 다양한 경험은 신체 활동이 부족한 여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거 뗐을 때 학업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에 되게 많은 체력 소모가 되는 것 같고 또 정신력 싸움도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순발력이 빨라야 될 것 같고 스피드나 그런 게 빠르면은 되게 잘할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약간 체격 차이 많이 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체격 차이 안 나도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고생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우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 체육관 아니면 운동장 그리고 기구들, 기자재들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많이 보급되고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또한 지역, 사회에서도 학교 체육에 많은 도움을 준다면 아주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 체육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지만 턱없이 부족한 아이들의 신체 활동.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다 함께 관심을 기울여 학교 체육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죠.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45일 남았습니다. 학구열이 뜨거운 고3 수험생의 교실.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서는데요. 오후 4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하교라도 하는 걸까요? 모두 어딜 그리 바쁘게 가는 거예요? 저희 다 이제 각자 1인 2개 할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도실에서 태권도를 하고 저는 이제 헬스장에서 체력 단련을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고3 수험생들도 1인 2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4번 하루 90분씩 체육과 예술을 각 한 가지씩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체육 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지덕체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서는 체덕지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체육 활동을 다른 활동에 비해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처음에는 반대가 대단했죠. 아이들이 EBS 풀고 수능 준비해야 될 시간에 그것도 일주일에 4번씩이나 체육 예술 활동을 하니까 우리 애들 어떻게 대학 가느냐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그 체육 예술 활동이 교육의 어떤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 진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밀어붙였던 것이죠. 실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 체육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해서 대학 진학이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졌거든요. 체력, 덕성, 지성, 감성을 강조하는 학교만의 교육 철학. 장기적인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는 힘은 체덕지감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데요. 입시에만 매몰되지 않고 체육 예술 활동을 장려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체육 활동을 통해 학업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개설된 36개의 체육 강좌에는 각각 전문 스포츠 강사들이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1인 1체육 활동은 고교 생활의 활력소이자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손꼽힙니다. 사실 머리가 좋은 걸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부 뭘로 갈리냐면 체력으로 갈립니다. 의자에 얼마나 더 앉아 있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키우는 데는 체력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체력 운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는 엉덩이 힘으로 한다는 말은 옛말. 지금은 공부도 체력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체력을 길러야 자신의 꿈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막 과격한 운동 같은 거는 막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어도 적절한 운동 같은 거는 공부하는데 오히려 집중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하고 입학하기 전에는 이제 3학년까지도 이런 체육 활동들을 한다고 들었을 때 조금 학업에 좀 지장이 가거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한 2년 반 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꾸준히 체육 활동을 한 게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는 지금 다 그래도 1등급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발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체육 예술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일단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할 수 있거든요. 또 강인한 체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또 건전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학 진학의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좋은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학교 정규체육 수업은 일주일에 1시간. 다양한 체육 활동은 접해보지 못한 채 책상에만 앉아있는 우리의 아이들. 미래를 짊어진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한 체육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놀이는 인간의 인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발달되는 뇌는 1층의 생명의 뇌뿐이지만 2층은 유아기에 그리고 3층은 만 3세를 넘어서야 빠르게 발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놀이란 곧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체육 활동은 뇌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지난 5월 1일 운동 부족으로 저체력 진단을 받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아니야, 차렷하고 있어야지.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지훈이는 과체중 그리고 집중력 저하 이런 부분이 약간 걱정됩니다. Stay at a hotel. 심심하다. 놀고 싶다. 놀고 싶다. 놀고 싶다. 와. 다시 영어 공부에 도전해보지만 엄마, 나 침대에 좀만 누워 있을게. 결국 영어책은 미뤄둔 채 태블릿 PC를 가져오는데요.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내다 보니
체중은 늘고 산만해진 것 같아 엄마는 걱정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빈이. 운동을 전혀 안 했던 친구라서 운동한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고 운동을 또 싫어하기도 하고 몸 쓰는 거를. 그래서 밸런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도 경직돼 있어서 거북목, 근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들었어요 또. 아니야. 나 언니랑 운동 안 해. 체육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수빈이는 거의 대부분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키와 몸무게, 전신 근력이 평균 수치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아이들. 운동량이 부족해 저체력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게 뇌파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훈이의 뇌파 리듬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훈이는 집중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자기 조절력에서 편차가 되게 심해요. 게다가 조절력이 약하다는 거죠.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부족한 수빈이의 뇌파는? 그러니까 뇌파가 되게 불안정하게 나왔어요. 도파민 과다 분비가 된다는 거.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막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집중이라기보다는 집착을 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SMR파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세타가 너무 많이 높다 보니 브레인 포거가 쫙 깔려져 있다고 봐야 돼요. 꾸준히 체력 활동을 한다면 불안정한 뇌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체력 아이들의 3주 체력 활동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운동 종목은 각자 자유롭게 선택하되 매일 최소 1시간씩 운동을 실천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듯 끌려 나오는 모습이더니 차츰 재미를 느꼈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주간의 운동 도전을 마치고 다시 모인 아이들. 그동안 아이들의 몸에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다시 뇌파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중력이 부족했던 지훈이의 결과를 살펴볼까요? 3주 전보다 집중력이 좋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예전에 좀 대화할 때 딴짓하거나 TV 보러 왔다 갔다 하거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대화할 때 많이 집중해서 대화하고 숙제도 좀 그렇게 책상에 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운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체육 활동을 멀리했던 수빈이. 3주 전에는 정서지수가 다소 불안정했었는데요. 열심히 운동을 한 수빈이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뇌파 검사 결과 정서지수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뇌파가 많이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수민이가 운동을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조금 약간 조용조용한 친구라서 이게 운동 효과가 있을까? 처음에 조금 저도 반신반의했는데요.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지금 결과를 들어보니까 이제 수빈이한테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해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운동으로도. 그래서 되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운동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운동해가지고 더 성장할 거예요.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뇌력을 강화시켜줘야 되거든요. 하모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에 운동이나 신체 활동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된다라는 건 이제 이미 학계의 기정사실이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야, 운동 많이 하면 머리 나빠져.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공부만 하면은 머리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체 활동 자체가 여러 가지 신경계의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자극을 줘서 뇌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을 줘요.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체육 활동이 필요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신체와 정서 발달을 위해서 체계적인 운동 처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절반 이상은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운동 지원 프로그램이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 누구보다 체육 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특별한 아이들의 손, 우리가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한 체육 활동의 주인공을 찾아 충북에 위치한 한 학교를 갔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고 있는 단어 뭐예요 지금? 경청이요. 경청이라는 단어 배우고 있지? 졸업하고 취업할 거 아니야 너네들, 그치? 취업했을 때 직장 상사랑 대화할 때 잘 대화할 수 없겠지? 수업이 한창인 특수반 교실. 열심히 수업을 듣는 이 학생의 이름은 박가은입니다. 우리 가은이 같은 경우는 오빠가 이제 ADHD가 발달해서 사회 반항장애, 하은이도 자폐 성향이 점점 좀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아픈 첫째 아이를 돌보는 사이 둘째와 막내에게도 장애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언니 오빠의 그걸 보고 배우다 보니까 정상이었는데 보고 배운 지적장애. 가은이마저 지적장애 판정을 받자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엇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뭐 치료 같은 거 미술 치료도 하고 막 하다가 심리운동이라는 치료를 알게 돼서 심리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치료사 선생님께서 지금 코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권유하셔서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니 인라인 스케이트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나 앞에 무거 엉덩이 더 이쪽으로 빼. 엉덩이를 빼. 엉덩이를 빼. 엉덩이. 운동 치료를 받기 위해 인연을 맺은 코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롤러스케이트. 7살 때부터 롤러스케이트를 배운 막내 가은이는 물론 둘째 하은이도 빙상과 롤러 종목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자매는 중학교 때부터 각종 대회를 휩쓸며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어머니의 노력 덕분이었는데요. 자매가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수중 치료해가지고 수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우리 아이가 발달 장애인입니다라고 딱 그 말 한마디에 접수 거절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선뜻 어디 이제 스포츠 센터나 가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체육 활동을 하고 싶어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낙담하는 날도 많았는데요. 사회가 받아들이는 게 그런 때였는데 스포츠 바우처 생기고 한 2, 3년 뒤에 생긴 게 이제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이용권으로 지금 체육 활동을 하려고 많이 나왔죠.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덕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운동. 그때는 금액이 지금처럼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고요. 뭐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이렇게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레슨비가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지금 코치님이 이제 좀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그 돈만 받고 처음에 이제 해주셨던 거죠. 장애인 복지 지원과 코치의 도움으로 자매는 운동선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자매가 찾아간 곳은 제천시 관내 선수들이 모인 롤러스케이트 훈련장인데요. 저 반대편 컨테이너 가서 와드바이크 15분 타고 오세요. 잘 보고 나가세요. 자매의 재능을 발견해준 고마운 분. 이분이 바로 김남기 코치입니다. 하은이, 가은이를 제가 처음 만난 건 한 12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든 게 혼자서 스케이트를 신고 걷는데 한 1년. 그러니까 양팔을 이렇게 흔들어야 되잖아요. 스케이트를 타려면. 근데 그거조차도 남들한테 부끄럽다고 손을 이렇게 뒷짐을 짓고 3년을 탔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제가 막 잘 가르치고 제가 많이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것보다 이제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이 좀 어울려서 통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닌 또래 친구들의 영향이 사실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같이 운동을 하면서 교감을 나누면서 하은이 입장에서도 같이 어울리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며 오늘도 조금씩 성장 중인 자매. 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는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배웠고 1등을 하기 위해선 규칙과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익혔습니다. 하은이가 이제 자폐 중증이잖아요. 그 자폐 아이 특성상 이제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모이는 곳을 약간 경계하고 그걸 되게 공포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체육 수업을 안에서 하는 교실 수업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림픽 28일 동안 갔다 와서 아이가 그걸 겪고 오니 통합 수업이라는 자체를 할 수 있었어요. 하은이는 자신보다 큰 선수들을 상대로 겨뤄 은메달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같이 운동하는 거가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남들은 장애 때문에 대학 진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하은이는 대학교 재활운동과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몇 개 했어? 몰라? 왜 몰라? 세야지. 아직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서툴지만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예전과 달리 친구와 장난도 곧잘 치며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중이랍니다. 버터플라이 포지션이라고 해서 W 포지션에서 자 얘는 그럼 다중관절 훈련이야 단순관절 훈련이야? 단순관절 훈련. 여기서 주의점 어떻게 해야 돼요? 손목이 꺾이지 않는다. 다시 후.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라는 새로운 꿈에 도전 중인 하은이.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느리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처음에는 저희도 이렇게 장애 학생들을 받기가 좀 많이 고민도 됐었고 한데 하은이가 학교를 오면서 학생들과 너무나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고 단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수업 중에는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대답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은이는 사실은 지금은 말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의 그 인생의 플랜이라는 걸 본인이 짜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특수체육 지도자 하고 싶다고. 운동을 통해 배운 세상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하은이. 어머니에게도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 사람 막 웃으세요. 하지만 제 꿈은 독거노인이에요. 아이들이 세 아이가 각자의 자기 삶으로 각자 다 독립해서 그러니까 각자 길을 찾아서 각자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게 제 꿈이고 그 아이들이 나를 벗어나서 나도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평생 소원이에요. 근데 되지 않을까요? 하은이와 가은이 자매가 인생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도전의 힘은 스포츠였는데요. 모든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육활동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야, 이 체육활동을 통해 꿈을 찾아간 자매들의 이야기를 보니 제가 봐도 참 대단한데요. 이들이 이용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스포츠 꿈담은 특기 장려금 이외에도 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집 근처에서 자유롭게 체육활동할 수 있는 통합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이미 전국에 96개소가 건립이 확정이 되었고요. 2027년까지는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의 공간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커리큘럼. 이 체육활동 사각지대에 놓인 또 다른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나선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지역아동센터. 체육활동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 준비됐습니다. 자, 영쌤한테 가까이 모여주세요. 차렷! 우리 인사 뭐였죠? 손 올리고! 이곳은 아이들과 인사 방법이 조금 특별한데요. 인사!
선생님에게 달려가 하이파이브를 하면 인사 성공. 안부를 묻는 건지 술래잡기를 하는 건지 아이들 모두 신이 난 모습이네요. 일단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 저학년 아이들 중에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인사하는 것마저도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인사를 먼저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준비! 처음엔 가볍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아이들을 위한 오늘의 놀이는 2인 1조 달리는 술래잡기입니다. 오케이, 손 놓치면 미션이야. 스틱을 통해 상대방을 터치하면 술래가 되는 게임인데요. 2인 1조로 팀을 이뤄 움직이면서 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뛰어다니면서 신체 밸런스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 서로 어색했던 아이들. 놀이체육을 통해 함께 어울리며 우정도 깊어가는데요. 이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어색했던 친구들이랑 계속 팀을 가지고요. 뭔가 친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센터에서 친구들이랑 체육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운동하면서 다 친해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은. 좋은 기회로 재단에서 지원으로 이렇게 액티브 신체 활동을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5년 차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많아요. 저희가 조금 외국인 복지센터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다문화 친구들이 많은데 피부색은 달라도 하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자기 표현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바탕 뛰어놀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다들 배가 고픈 모양인데요. 우리 형준이 많이 먹으세요. 더 줘? 남기면 혼나진 않아요. 남길 리가 있겠습니까? 얘들아, 우리 맛있게 먹자. 네, 남기지 말아요. 열심히 운동한 만큼 밥맛은 최고. 놀이체육을 진행하면서 편식하는 아이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너무 해서 그런지 꿀맛이에요. 다 먹었어요? 언제 다 먹었냐?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더 먹을 거예요. 더 먹는다고? 밥이 없을걸? 밥 있어. 네? 밥 있어요. 의기소침했던 아이들은 체육활동을 통해 많이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좀 주도적으로 또 막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을 마련해주면 체육활동으로 인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 건강,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들이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놀이처럼 즐거운 체육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 중인 아이들. 함께 뛰어놀고 함께 응원하면서 쌓아가는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일반 아이들은 물론 장애인 그리고 취약계층까지 우리 아이들의 운동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학교 밖에서도 딱히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아이들이 온전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학교의 체육활동 시간뿐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학교 체육은 가뭄에 메말라 쩍쩍 갈라져 버린 논바닥에 내리는 이 단비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학교 체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도, 놀 공간, 그리고 놀 프로그램이 부재한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체육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점형 국민체육센터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을 뜻하는 거점. 다양한 체육활동의 중심이 될 거점형 스포츠센터가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포츠 종목 체험부터 레저 스포츠, 스마트 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데요.
경남 하동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관이 한정돼 있으니까 다양한 스포츠를 하기가 어려운데 진주에 마침 스포츠 가치센터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신청했고 20명이 오게 됐습니다. 학교에선 할 수 없는 다양한 체육 활동이 가능한 이곳. 즉석에서 학생들의 인공암벽 등반 대결이 진행되는데요. 성큼성큼 인공암벽을 오르는 아이들.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순식간에 끝나버린 대결. 와, 정말 간발의 차이로 승자가 가려졌네요. 수준별로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어서 암장을 처음 체험하는 학생들도 손쉽게 오를 수 있다는데요. 느리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목표를 향해 올라가는 게 바로 클라이밍의 매력이죠. 쳐요. 근데 왜 이렇게 해맑아요? 재밌으니까요. 여기서는 마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기구 외에도 다른 놀이기구도 있고 다른 종목에서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감이 조금 생겨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이렇게 색다른 운동들이 많아가지고 신기했고 운동 시설만 있는 데는 이렇게 큰 곳은 처음이어서 처음에 약간 놀라웠고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 가치센터는 88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국내 최초 스포츠 체험 교육 기관입니다. 현재 청소년 스포츠 활동 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 청소년들이 와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끔 공간을 구비를 했고요. 또 그에 맞게 누구나 스포츠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인공암벽, 또 챌린지, 트램펄린과 같은 레저 시설과 또 스포츠 종목, 스마트 스포츠 체험관, 그리고 소양교육까지 총 15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체육 및 스포츠 산업 육성, 장애인 체육, 그리고 기타 청소년 육성 및 올림픽 기념 사업 등의 여러 가지에 지원하고 있고요. 경남 진주에 스포츠 가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 관심을 갖고 그 중요하다는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신체 활동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문화체육관광부니까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해야죠. 교육부와 함께. 때론 친구들과의 소통 창구가 되어주고, 때론 자존감과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도와주고, 때론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발달시켜주는 체육활동.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신가요? 이 스포츠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바로 운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 배우 박재민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체육이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공부이다. 사회로 나가는 디딤발이다. 어떤 한계를 마주쳤을 때 그래도 끝까지 내가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보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제이다.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활력소이다. 너무 지루한 학교 공부 사이에 점심시간에도 잠깐, 쉬는 시간 잠깐, 잠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체육이란 행복으로 가는 길? 나에게 체육 시간이란 삶의 원동력이다. 나에게 체육 시간이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단 한 번도 체육 시간에 졸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깨어있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언제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런 행복을 저희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채널 A